안녕하세요. 경제학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수요 공급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그러한 수요 공급을 보다 보면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를 보게 되면 특징이 일반적인 그런 상품하고는 좀 그 상품 시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 좀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경기를 말하는 게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협의의 그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 이걸 얘기를 하고, 광의에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보다 더 넓은 광의에는 토지 경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 현생에서는 뭐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택, 상업, 공업용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 일반적인 경기의 변동하고 지금 그 차이를 좀 갖게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반적인 그러한 경제의 상황하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는 상당히 좋을 때 부동산 경기는 안 좋고, 일반적인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죠. 지금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의 주기는, 그러니까 주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변동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그 확장되고 위축되는 그러한 경기의 기간이 일반 경기보다는 상당히 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기의 변동성도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좀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년 주기설, 뭐 30년 주기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경기의 변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경기는 늘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열됐다가 위축됐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는 그보다 일반적인 경기보다 훨씬 더 주기가 길다. 그래서 17년에서 18년 정도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기를 우리가 10년 정도로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한 두 배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일반 경기보다 저점이 상당히 좀 깊고 정점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17년, 18년 정도의 그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10년 전에 그러한 그 경기의 변동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을 그 비교하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그러한 지금 그 경기의 변동의 흐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만 사람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정도가 그 뚜렷하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에서는 역순환적인 진행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수익이 높은 부분에 투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이 생산하는 데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건축 부분에는 투자가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돈을 투자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더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경기하고 순환적인 진행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업용이나 아니면 공업용 부동산도 같이 호황인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빨리 생산 시설 만들어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장 부지 차지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뭐 판매 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그 상업용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할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호황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택과 상업용, 공업용은 따로 가죠. 따로 간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진짜로 여담 중에 여담이지만 그 명동에 있는 상가들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공실이 늘어나고 강남에도 공실도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건물 가격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할 테고 그래서 지금이 최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뭐 꼬마빌딩 그뭐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 변동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경기의 변동 원인은 상당히 좀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도시 집중, 부동산 투기 심리, 토지 거래 뭐 이런 관행들, 공급, 재정 또는 금융 상태, 아니면 뭐 소득이 증가했던 해서 지금 뭐또 조금 더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부동산 투자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초과 공급이 되는 그러한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인구의 변화,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가장 그 핫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책 실패,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투기 억제 정책을 폈는데 뭐 이게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심리하고 억제 정책하고 힘겨루기가 투기 심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교통 정책도 많이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GTX가 어디에 들어가니에 따라서 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선진국의 예를 보게 되면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그 빈 가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 그 뭐 투기 심리다 뭐 이렇게 한다면 강남 8학군을 기준으로 또는 교통이 편한 그러한 것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그쪽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뭐 첨단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쪽에 뭐 이사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뭐 이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가격의 지금 뭐 변화는 강남과의 거리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판교 쪽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지금 IT 기업들이 판교 쪽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됐죠. 뭐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용인에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가 되어져 있고 경기도 화성 그쪽에는 자동차 뭐 특화 단지로 만들어 나가나요?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뭐 잔뜩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대기업 하나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그러한 그 거래업체들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 기업의 종사자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상업용, 공업용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는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대체재 가격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지금 여기에서 보다 보면 부동산과 일반 경기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지금 그 사업성이 있는 사업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제조 또는 서비스 이러한 쪽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투자 수요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투자는 이것의 대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수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우리가 그 상세하게 정말로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또는 뭐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이 투기의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측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점에서부터 어디선가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이 됐다가 그것이 위축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왜그 모래를 계속 쌓아 올립니다. 모래를 계속 쌓아 올리다가 또는 흙을 계속 쌓아 올리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끝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 덩어리, 한 조각이 떨어져서 그것이 우르르 하고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하고 지금 그 거품이 붕괴가 되는 그러한 현상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가장 정점이다. 이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붕괴 시점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찾기는 어렵죠. 과연 사람들이 어느 지점을 이 이상 더는 안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지 상당히 힘들죠.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학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얘기, 대선 주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 시장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가 안 좋았다가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 공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그 회복 단계로 보는 거고, 이 매도자 중심의 현상이 조금씩 커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그러한 시장을 보게 되면 이거가 그렇죠. 상향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향시장을 보다 보면 상향시장에서도 매도자 중심으로 옮겨가게 돼서 완전히 그냥 그 매도자가 지금 그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매도자 가격이 매수자의 그러한 그 원하는 그러한 가격을 밟아버릴 수 있는 정도 이러한 상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퇴해서 상승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후퇴해서 회복됐다가 상향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호황기 경기 국면으로 지속해가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이제 상향 시장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새로운 거래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거의 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건축 허가 신청이 상당히 늘어나고, 거래 사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의 하한 가격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 시점의 하한 가격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이 하한 가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후퇴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정점을 기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의 시한까지는 하강하지 않는 그러한 국면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후퇴 시장이다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빨리 매도를 하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면 매수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느냐라고 한다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래는 상당히 한산해지고 가격 상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러한 정도 조금씩 하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후퇴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지난달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9월달, 8월달, 2021년 9월, 8월경에 보게 되면 지금 뭐 세종시에서 만약에 뭐 가격이 하락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토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토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단지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건설사에다가 넘기게 되고 그것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 공사에서도 사실은 어떠한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목표도 무엇이냐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분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토지 조성 가격 자체를 자기네들도 산정을 하게 될 테고 그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높은 토지 가격을 분양받은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올려나가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곳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남의 일부 지역들 보게 되면 자기네 집을 주변으로 지하철이 4개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 동네가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죠. 세상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퇴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시간이 가게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향시장, 안정시장까지 가는 것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17년에서 18년이라고 얘기한다면 20년 가까이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하향시장을 보도록 하게 되면 불황에서 지속적인 경기 하강이 진행되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분명 이제 매수자 우위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후퇴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못 만들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이 상한 가격이 된다. 그러니까 전번 가격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 과열 투기 이후에 하향 국면에 들어간다면 상대적 경제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팔고 그냥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서는 없는 사람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또 팔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할 때 많이 팔게 되고, 하락하는 과정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또 사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고 있는 놈은 계속 벌고 없는 놈은 계속 잃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적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안정시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서 이렇게 더 이상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 그 가벼운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장이 이런 안정된 그런 시장이죠.
경기 불황이나 호황에 관계없이 수급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맨날 똑같이 자고 있는 집인데 갑자기 뭐 10억이 20억이 됐다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없죠. 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니 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올라갔다고 해서 무슨 뭐 그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더 이상 못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참 갑갑한 그러한 상황이죠. 하여간 뭐 지금 이러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시장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뭐 위치가 좋은 그러한 곳에 있는 택지 등이 상당히 안정시장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그러한 그 수급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다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어, 이 경기의 특징에 얘기할 때 부동산 경기의 변동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그 잘 지켜보자. 이게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하는 사람들 욕하기도 어렵고 지금 뭐 사람들이 투기 심리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투기를 하니?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을 고쳐나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어떠한 체제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체제가 지는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제발 좀 우리의 부동산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부동산의 수요가 나타나는 것이 소득에 의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바램이죠. 경제학하는 생사람들은 이렇게 이상적인 그러한 그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사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통화량이나 투기 억제 정책 같은 경우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죠. 통화량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뭐 그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만약에 그냥 두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러한 그 위험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게 뭐 제대로 시스템에서 받아줘야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본다고 했다면 이러한 소득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변화라든가 심리의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수요, 가수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전개가 어렵게 되는 거죠. 막 섞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한 일들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기본적인 그러한 경제의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전개를 잘 파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어떠한 얘기였냐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어떠한 것이냐 하면 논리적인 전개 방법을 잘 익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얘기들
그러한 내용들,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죠. 다음 시간에 또 최근의 이슈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학기에 이러한 그 최근의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그러한 학생들의 지금 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최근의 이슈를 좀 많이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었고, 그래서 최근의 이슈를 조금은 다뤄보자,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0년이 지나온 그러한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현재 이슈에 대한 그러한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